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삶의 이치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옷차림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입으면 어디를 가든 우스꽝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깜짝 놀라게도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마음속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때가 아주 짧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짧게 생겨난 첫 느낌이 나중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멋을 부리나. 나이 들수록 속이 더 단단해야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 큰 배움터 워싱턴 대학교에서 낸 알림에 따르면 옷차림에 따라 재산이 크게 달라지는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노년의 옷차림이 참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더 멋지고 행운이 들어오도록 옷차림을 기품 있게 가꾸는 몇 가지 거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옷을 다 입고 나서 신발을 맞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이 아프면 그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저 역시 발등이 높아서 맞는 구두를 못 찾아 티눈, 굳은 살, 안쪽으로 파고드는 발톱까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발은 몸에서 두 번째 심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문제 생기면 자세도 망가지고 얼굴까지 찌푸리게 되니까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결국 멋져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신발이 뭘까 먼저 떠올려보는 게 좋습니다. 하루하루 자전거를 타야 하는 분이라면 가벼운 단화일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노는 게 주된 일과라면 운동화가 더 낫겠죠. 이렇게 나한테 잘 맞고 편한 신발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다 보면 자연히 옷차림도 저절로 잡히게 됩니다. 무심코 쓰던 돈을 옷에만 쏟지 말고 자주 신는 신발에 좀 더 신경 쓰자는 거죠. 그리고 자주 손이 가는 기본 옷은 몇 해마다 새로 갈라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 같은 곳에서도 해마다 아주 조금씩 목둘레나 품, 소매 달린 위치를 바꾸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간다고 하잖아요. 기본 옷은 자주 입으니 쉽게 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걸 한 번에 사기보다는 적당한 값에 질이 괜찮은 걸 골라서 윗도리는 서너 해, 겉옷 같은 건 대여섯 해를 기준으로 갈라주는 쪽이 여러모로 이롭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매일 보니까 크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목둘레나 등 부분에 보풀이 일었거나 더러움이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는 깔끔한 기본 옷을 잘 입는 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곤 하잖아요. 그러니 지나치게 값비싼 옷을 오래 쓰기보다는 제때제때 기본 옷을 가볍게 교체해가면서 지내는 게 노년을 더 멋지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얇아지는 여름에는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괴이한 느낌이 들거나 잠옷 같았던 적 없으셨나요? 겨울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조화가 달라 보이는데 여름은 단순해지니 자연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늬나 색감을 조금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무지 티셔츠 대신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로 바꾼다든지 바지도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걸 시도해보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재미있는 옷차림이 되니까요. 또 중년이 되면 후드 달린 윗옷은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나오는 후드티는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두툼하게 후드가 잡혀 있어서 젊은 분들에게는 어울리지만 목이나 어깨살이 있는 중년에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에 두르는 머플러 같은 걸 더 추천하고 싶어요. 스스로 목둘레를 조절해가며 두를 수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몇 가지 방식으로 묶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신 거울을 보면서 제일 알맞게 연출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볼품없이 살을 빼면 나이 들어도 볼품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빼고 옷 멋지게 입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몸에 기초 태우는 힘이 줄어든다고 하죠. 젊었을 때 살 빼느라 고생했다면 중년에 확 줄이는 건 더 어렵고요. 무리해서 살을 뺐다 해도 예쁘게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35살에 아이 낳고 나서 무리하게 살 빼다가 머리 빠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앞니까지 빠지는 지경을 겪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빼려고 하면 몸만 상하고 과하게 늙어 보일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중년 여성이라면 특히 너무 성급하게 살부터 뺏겠다는 생각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색, 베이식, 옷만 입어도 멋져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이 입어도 밋밋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빛이 나는 요소를 하나 더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검은 옷이라도 반짝이는 실크, 푹신한 재질, 가죽 느낌 등 서로 다른 재질을 섞으면 빛 반사가 달라져서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은 질감만 쓰면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색, 모양, 재질 이 세 가지를 고르게 신경 쓰는 게 좋아요. 특히 머리칼이 검은 오리는 밝은 머리칼을 가진 서양인과 같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무겁게 보여서 수수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액세서리나 반짝이는 가방, 구두 같은 걸로 전체에 약간의 빛을 더해주면 훨씬 시크하면서도 화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년 여성이라면 노출이 큰 옷보다는 은근한 매력이 드러나는 셔츠를 권하고 싶습니다.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옷이나 과한 프릴, 레이스, 짧은 치마 같은 건 같은 여성에게도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남성들도 결혼이나 일로 만날 때는 너무 노골적인 매력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셔츠깃을 조금 세운 뒤 슬쩍 드러나는 목덜미나 소매자락을 살짝 걷어서 드러나는 손목 같은 데서 은근히 다른 매력이 풍긴다고 할까요. 나이가 들면 목이나 어깨 주변이 더 처져 보이기 쉬운데 셔츠가 그런 곳을 잘 감춰주면서도 기분 좋은 성숙함을 보여준답니다. 마무리로 제가 책에서 보고 마음에 새긴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반짝이는 걸 더 좋아한다는 이른바 빛나는 것 치우침이라는 말이 있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광택나는 것을 매력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짝이는 구두나 가방 같은 걸 살짝 곁들여 보면 좋겠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걸 골라야 합니다. 나답지 않다고 느껴지면 마음 한켠에서 내가 여기랑 안 맞는구나 하고 스스로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옷을 고를 때 다음 4가지를 생각해보면 좋다고 해요. 이 옷이 설렘을 주나요? 이 옷을 입고 편히 지낼 수 있나요? 내가 맡은 자리나 역할과 어울리나요? 내가 가진 좋은 매력이 잘 드러나나요? 이 4가지가 잘 맞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무심코 보면 생각보다 무뚝뚝하고 굳어있는 표정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다니려고 합니다. 눈까지 다 웃으면 오버가 될 수 있으니 입꼬리와 볼 부분만 살짝 올려서 편안하고 은은하게 웃는 거죠. 실제로 어떤 나이 지긋하신 도어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따뜻하고 우아한 웃음이 몇 초 만에 사람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잘 나오기 어려운 오랜 삶에서 나온 깊은 포근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따뜻한 웃음으로 사람을 반겨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요. 결국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빛깔까지 바꿔놓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해지려면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내면을 잘 살려서 옷으로도 표현할 줄 아는 게 참 멋진 어른의 모습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